바이에른 뮌헨의 오늘 경기 승리는 수비 라인의 승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이 두 선수의 조합이 오늘 거의 벽같이 완벽한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분데스리가에서 사실은 보기 힘든 최전방 공격수만 남기고 모든 선수가 내려갔어요. 메넨글라드바흐가.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당연히 수비 라인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바이에른 뮌헨이 좋은 건 뭐냐면, 일단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이 두 명의 선수가 스피드도 빠르고 제공권도 좋아서 거의 하프라인을 넘어와서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넓은 뒷공간을 오늘 뮌헨글라드바흐가 아무도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스피드와 경합 능력을 넘어서질 못했어요. 그래서 거의 경기를 보면 이 두 명의 선수만 남아있고 모든 선수가 공격을 하거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우파메카노까지 올라가면서 김민재가 약간 뒤쪽에 있을 때도 있어요. 아무래도 우파메카노가 공격 가담을 잘하는 선수고 김민재는 뒷공간 커버를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이렇게 라인을 형성을 하면서 그 메넨글라드바흐가 수비적으로 나오니까 공격 숫자를 뭐 한 거의 8명, 9명까지 늘리면서 거의 공격에 올인하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당연히 너무 상대팀이 수비적으로 나오니까 오늘 공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김민재 선수의 위치를 보시면요, 거의 하프라인을 넘어서 엄청나게 높은 히트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민재 선수가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이 수비 뒷공간을 김민재를 믿고 맡길 때가 많아요. 이제 이 장면만 보셔도 김민재랑 우파메카노 이 두 명의 선수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심지어 하프라인에서도 꽤 올라와서 수비 라인을 형성하고 있고, 앞쪽에는 그냥 공격수들이 모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그냥 공격에 올인하는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도 보시면 김민재 선수가 가장 뒤에 있고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그냥 올라가서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앞쪽에 선수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전방 압박을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김민재가 올라오는 만큼 바이에른 뮌헨의 미드필더 라인과 공격 라인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앞쪽에서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김민재를 영입했던 이유이기도 하죠. 김민재의 뒷공간 커버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냥 수비 라인을 믿고 공격 숫자를 앞쪽에 많이 배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메넨글라드바흐가 수비를 하다가 볼을 끊어내서 역습으로 나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한눈에 봐도 지금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죠? 근데 역습을 전개할 때 일단 공격수가 볼을 받으러 내려오는데 우파메카노가 공격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파메카노부터 벗어나기가 힘들고, 여기서 또 한 선수 김민재가 어느샌가 뛰어 올라와서 이 볼을 끊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김민재가 올라와서 볼을 끊어내는데, 끊어내는 것도 그냥 끊어내는 게 아니라 뛰어 올라가는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수에게 정확하게 패스를 뿌려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후방에서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메넨글라드바흐가 수비로 내려앉았으면 내려앉는 것만 할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역습을 해야 득점이 나오고,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뒷공간을 공략하는 게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메넨글라드바흐는 넘질 못했다. 그래서 오늘 득점하는 장면을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두 명만 남기고 모든 선수들이 공격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격 숫자가 엄청 많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공격 숫자가 많으니까 공격 숫자를 많이 투입하는 과정에서 메넨글라드바흐가 사네의 움직임을 놓쳤죠. 그리고 뒷공간으로 패스가 잘 들어갔고, 여기서 사네가 득점을 만들었는데, 워낙에 이 득점 장면이 과정도 좋긴 좋았지만 일단 최후방에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두 명만 두고 공격 숫자를 이토록 많이 배치하고 있으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도 워낙에 공격 숫자가 많은 과정에서 공격수를 놓치는 과정에서 득점이 나온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후방에 있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이 두 명의 안정적인 수비력이 공격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공격 숫자가 많아지고, 여기서 바이에른 뮌헨이 득점을 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오늘 최전방 공격수로 나온 츠반차라, 그리고 후반전에는 시바체흐, 이 두 명의 메넨글라드바흐의 공격수들을 완벽하게 그냥 압도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메넨글라드바흐의 전술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츠반차라나
후반전에 나온 시바체흐 두 명의 선수가 키가 엄청 큽니다. 190이 넘는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넨글라드바흐 입장에서는 앞쪽에 있는 키가 큰 선수에게 한 번에 때려놓고 앞쪽에서 볼을 소유하면 뒷공간을 이제 거기서 공략을 하겠다, 이런 건데 김민재가 완벽하게 이 제공권 싸움에서 이겨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에요. 이게 메넨글라드바흐가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이고 앞쪽에 키가 큰 공격수가 있으니까 한 번에 그냥 전방으로 때려놓는 축구를 합니다. 근데 뒤쪽에서 김민재가 이 츠반차르 키가 큰 190의 선수를 완전히 압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장면은 김민재 선수가 잘하는 거 있죠? 먼저 앞으로 나와서 뒤로 흘러가는 패스를 위치 선정을 먼저 해서 끊어내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는 장면이고, 요 다음 장 보세요. 앞쪽에 있는 츠반차라 키가 큰 선수에게 한 번에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민재가 190이 넘는 츠반차라를 상대로 훨씬 더 높은 제공권을 보여주면서 끊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넨글라드바흐가 어쨌든 역습을 하려면 앞쪽에 있는 츠반차르한테 패스를 보내줘야 되는데, 여기서 김민재와의 경합이 이루어질 때 단 한 번도 김민재를 넘어서질 못합니다. 그래서 김민재가 여기서도 넘어오는 볼을 여유롭게 앞으로 처리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니까 오늘 메넨글라드바흐가 정말 역습을 단 한 차례도 못했어요.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편안하게 공격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 장면 보세요. 이번에는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김민재가 상대방의 공격수보다 빠르게 달려나와서 끊어내려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때 공격수가 김민재를 뒤따라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여기서 볼을 컨트롤하면 압박을 당할까봐 그냥 볼을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흘려보내요. 이게 참 센스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시면 김민재가 앞으로 나가기만 하고 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상대방 공격수는 괜히 김민재를 따라갔다가 이게 볼이 흘러가니까 볼 터치도 못 해보고 그냥 공격권을 넘겨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김민재 선수가 그냥 피지컬로 붙여도 완벽하게 그냥 압도를 하고, 피지컬로 압도를 하다가 그냥 지능적인 플레이로 상대방 공격수가 볼 터치를 아예 하지도 못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정말 여러 장면에서 김민재 선수의 수비력이 빛났던 경기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이 두 선수가 리그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두 선수의 호흡이 되게 잘 맞아요. 특히나 이 두 선수가 스피드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김민재가 올라갈 때는 우파메카노가 뒷공간을 커버하고, 우파메카노가 올라갈 때는 김민재가 뒷공간을 커버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나오거든요. 이 장면 보시면 메넨글라드바흐가 역습을 위해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워낙에 앞쪽에 있다 보니까 김민재의 뒷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김민재의 뒤로 공격수가 뛰어들어가고 있죠. 근데 이때 순간적으로 우파메카노가 김민재의 뒷공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김민재의 스피드도 빠르죠. 그러니까 공격수가 아무리 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와도 상대가 아예 역습조차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메넨글라드바흐의 최전방 공격수인 츠반차라가 내려와서 볼을 받으니까 김민재가 약간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김민재가 내려오니까 김민재의 뒷공간으로 메넨글라드바흐가 패스를 뿌려줍니다. 그런데 김민재의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갈 때 순간적으로 우파메카노가 뛰어가고요. 그리고 알폰소 데이비스가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김민재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알폰소 데이비스와 우파메카노 엄청나게 빠른 선수가 이 공간을 완벽하게 틀어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김민재가 올라가 있지만 알폰소 데이비스랑 우파메카노가 순간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이 공간에서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바이에른 뮌헨의 힘이 여기서 나오지 않나 싶거든요. 반대의 장면도 나옵니다. 이번에는 우파메카노가 올라가면서 앞쪽에 있는 공격수를 마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파메카노 뒷공간으로 한 선수가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죠. 근데 김민재가 바로 이 모습을 확인하고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 김민재가 이 공간을 커버하니까 메넨글라드바흐가 뒷공간이 분명히 많이 열려있는데 이 공간으로 치고 달리질 못해요. 김민재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치고 달리지 못하고 반대편에서 뛰어 올라가고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죠. 그런데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김민재가 반대편으로 패스가 들어가니까 왼쪽 측면으로 뛰어나가거든요. 근데 이때 이미 우파메카노랑 알폰소 데이비스가 김민재가 비워둔 왼쪽 공간으로 뛰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재가 빠르게 커버하고 있을 때 이미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알폰소 데이비스와 우파메카노가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워낙에 김민재가 빨리 내려가다 보니까 상대 공격수가 어처구니 없이 김민재의 압박을 당해서 성급하게 크로스를 올리고요. 성급하게 크로스를 올렸을 때 이미 알폰소 데이비스가 내려와서 크로스를 끊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나오니까 이게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시즌에 우파메카노, 김민재, 더리우트 플러스 알폰소 데이비스까지 스피드가 압도적으로 빠른 수비 라인을 구성한 이유거든요. 사실 전 세계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수비 라인을 내리면서 경기를 해야 될 클럽이 없어요. 그냥 계속 공격만 하면 되는 클럽이거든요. 근데 공격을 할 때 뒷공간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 뒷공간에 대한 커버가 문제였었는데 김민재,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알폰소 데이비스 이렇게 빠른 선수들이 계속 수비 라인에 있으니까 당연히 오늘 경기도 세트피스에서는 실점을 했지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는 역습을 단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바이에른 뮌헨이 승리한 건 정말 단순히 이 역습을 당하지 않는 단단한 수비 라인을 바탕으로 계속 공격만 하면서 득점을 했다. 물론 이제 공격적인 상황에서 약간 연계 플레이도 좀 부족하고 케인을 활용하는 활용 방법도 약간은 부족하고 자네의 플레이가 약간은 좀 둔탁할 때도 있고 공격 상황에서의 부족함은 있었는데 수비 라인에서의 안정감이 오늘 경기만 봤을 때 꽤나 지금 안정적인 수비 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김민재 선수도 어느 정도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 경기까지는 김민재 선수가 패스 미스도 조금 있었고 그리고 이제 수비 라인에서의 실수도 몸싸움을 할 때 평소와 같지 않은 플레이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몸 상태가 올라오면서 오늘 경기는 그냥 공격 라인에 있는 츠반차라, 시바체흐 190에 엄청난 피지컬을 바탕으로 하는 이 선수들을 완벽하게 그냥 틀어막아 버렸다. 다만 이제 그 바이에른 뮌헨은 진짜 이 단단한 수비 라인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공격 라인에서 어떻게 풀어갈지만 고민하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A매치가 끝나고 나서 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직적으로 좀 다듬기도 하고 투엘 감독이 전술적으로 구상할 시간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수비 라인에 대한 걱정은 이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공격 상황에서 어떻게 공격적인 패턴을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요 다음 경기가 바이에른 뮌헨이 9월 A매치가 끝나고 오면 레버쿠젠하고 만나거든요. 그리고 레버쿠젠은 분명히 그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팀 중에 하나죠. 실제로 지금 레버쿠젠이 분데스리가 1등입니다. 바이에른 뮌헨도 마찬가지고 레버쿠젠도 마찬가지고 3연승을 했지만 득점을 레버쿠젠이 바이에른 뮌헨보다 더 많이 했어요. 11골을 넣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넣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도의 그런 수비력을 보여준다면 바이에른 뮌헨이 수비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고 공격적인 것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바이에른 뮌헨의 오늘 경기를 보니까 김민재 선수의 분데스리가 적응,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적응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A매치가 끝나고 그 컨디션이 올라와 있는 상태로 김민재 선수가 합류를 한다면 더 좋은 수비력과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